이른 아침 이슬비가 내려 촉촉한 도로를 달려 어느새 송공항 입구에 도착합니다. 목포에서 대략 1시간 넘게 온 것 같은데 제법 머네요. 입구에 낙지 동상이 있는데 송공항에 뻘낙지 음식 특화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네요. 신안군의 섬들이 갯벌이 발달하여 뻘낙지가 유명하고 신안군 특산물이기도 하죠. 송공항으로 들어가는 입구 길가에 낙지 관련 음식을 파는 식당이 제법 몰려있네요. 송공항에는 가운데 엄청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저는 이곳을 처음 와봤지만 주말에는 이 넓은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방문객이 많다고 합니다. 주차장 주변으로는 낙지 관련 음식을 주력으로 파는 듯한 식당들이 둘러싸여 있고 여기도 낙지 조형물과 함께 섬 뻘낙지 음식 특화거리라는 안내문이 있네요. 당사도 가는 배 승선권을 구입하기 위해 송공 여객선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지방 작은 항구의 아담한 여객선 터미널이 아날로그 감성 그 자체입니다. 내부는 무척 간단합니다. 의자 몇 개와 자판기 한 대만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이곳 송공항에는 크게 2개 항로의 여객선을 운항하나 봅니다. 먼저 제가 갈 당사도를 거쳐 소학도, 매화도, 소기점도, 대기점도 그리고 병풍도를 들린 후 다시 이곳 송공항으로 돌아오는 노선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도초를 거쳐 흑산도를 들린 후 이곳 송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노선이 있네요. 당사도행 노선은 하루 4번 정도 운항을 하는 것 같은데 들리는 섬들이 송공항에서 아주 멀진 않아서 가장 먼 병풍도도 대략 1시간 정도면 도착 가능하네요. 당사도행 노선은 12사도 순례자의 길, 소위 한국의 섬티아고가 유명세를 타고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운항 노선상에 있는 5개의 섬, 즉 대기점도에 5곳, 소기점도에 2곳, 소학도에 1곳, 진섬에 2곳, 딴섬에 1곳 이렇게 12곳에 예수의 12제자의 이름을 딴 예배당을 만들고 대략 12km에 이르는 12사도 순례자 길을 조성하여 한국의 섬티아고로 불리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고 저는 섬티아고랑 전혀 상관없고 찾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당사도에 일하러 가기 위해 여객선에 승선합니다. 카페리선이라 차를 싣고 갈 수도 있는데 배는 생각보다는 제법 큽니다. 의자로 된 여객실과 소위 철푸덕 여객실이 모두 있는데 전 당연히 철푸덕이죠. 항해 시간이 좀 길다면 철푸덕은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인 듯 합니다. 선박이 송공항을 출발하고 천사대교의 압도적인 크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당사도는 멀지 않아 금방 도착합니다. 배가 부두에 접안을 하고 섬으로 내리는데 여긴 정말 하나 없이 횡하네요. 여객선 대합실 건물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워낙 작은 섬이기도 하고 거주민도 몇 명 없고 보이는 건 오직 갯벌뿐인데 대중교통 따위 당연히 없으니 걸어서 섬 안쪽 마을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김양식 피해자분을 만나려니 넘나 두려워 발걸음이 무척 무겁고 거기다 비까지 오니 마음은 처량한데 섬이 조용하고 주변 경치는 즐길만 합니다. 대략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저기 앞에 조그마한 마을이 나오고 작은 섬이고 사람도 몇 명 없어서 저기 일하고 계신 분들 보니 어느 분이 피해자인지 딱 알겠는데 한국 사람 같이 보이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간단히 인사하고 피해액 등 협의를 위해 피해자 차로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길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보다 약 100만 배쯤 싫은 느낌이네요. 집을 겸한 작업장 같은 곳에 도착해서 김양식장 피해자분과 협의를 시작하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액을 정리하자면 직접 물적 손해로 파손된 김양식장 그물 손해로 4,300만원, 손상된 김양식장 해수 및 처리 비용으로 600만원, 김종자 매립 비용으로 800만원, 그리고 수확하지 못한 김손해, 즉 소위 영업손실로 3억원을 요구하여 전체 손해액으로 3억 5,700만원 정도를 발생한 손해로 주장하시네요. 피해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피해액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이 작은 섬에서 도망가봐야 어디로 간단 말이지 라는 등의 내적 갈등이 최고치에 이르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처리 요청이 있지만 당장 피해액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액은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니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여긴 식당뿐만 아니라 가게 하나 없는 작은 섬이라 뭘 하나 사 먹을 수도 없는데 피해자분께서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컵라면에 밥 그리고 김치를 주시는데 완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먹습니다. 이야기도 대충 마무리하고 식사도 하고 나니 마침내 주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지방의 농사일 하는 작업자 혹은 어선 선원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인 것과 같이 여기도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동티모로? 작업하시는 대부분이 동티모로. 외국인 언제 근로자들이시네요. 왔어요? 이분은 리타라고 하는데 동티모로에서 3개월, 왔다고 합니다. 3개월. 순간 동티모로가 어디에 있는 나라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섬나라네요. 일이 힘들지는 않는지 물어봤더니 2월달? 힘들긴 2월달? 해도 할만하다고 합니다. 2월달 가족들은 모두 동티모로에 있고 2월달. 딸도 있다는데 제뉴얼이, 돈 많이 1월달, 벌어서 제뉴얼이. 건강하게 무사히 일은 어떻게 귀국하시길 할만해요? 바랍니다. 송공항으로 나가는 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섬 전체를 크게 한번 돌아봅니다. 해변을 따라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걷는데 어디를 봐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슬비가 살짝 뿌리는 인기척 하나 없는 흐린 날의 해안가 풍경이 무척 몽환적입니다. 이따금 파도에 움직이는 어선만이 숨 죽인 듯한 정막을 깨워주네요. 해안가에는 많은 어선이 정박해 있는데 대부분이 바다에 기대어 살아갈 이곳 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계 수단일 듯합니다. 저기 천사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엄청 가까워 보이네요. 집은 정말 몇 채 없는데 그나마도 사람이 살고는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인기척이 없습니다. 이 섬을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사람 한 명 못 만났네요. 이 와중에 담벼락에 꽃 한 무더기가 참 예쁘고 탐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는 보건소와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외딴 섬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체계와 교회 조직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마을 가까이에는 밭도 일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 농사도 조금씩 하나 봅니다. 워낙 작은 섬이고 딱히 대단한 관광 인프라도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올 일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뭐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저를 송공항으로 다시 데려다 줄 여객선의 접안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마을을 떠나 처음 왔던 해안가 길을 다시 돌아가서 당사도 여객선 대합실로 이동합니다. 대합실 안에는 그냥 의자만 몇 개 놓여 있고 당연스럽게 표 파는 매표소도 없습니다. 마침 여객선이 도착하여 천천히 승선하고 당사도를 떠나 송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자운도에 가서 손상된 김 양식장 등 확인하여 소액 협의하고 자운도 구경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